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비싸고 치명적인 폭격기 기단의 4분의 1, 이 외딴 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으신가요? 미국은 그저 인내심을 잃어버렸고 저는 이란이 지금쯤 꽤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밖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아직 걱정하지 않고 있다면 그래야 할 겁니다. 결국 이란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란은 직접 나서지 않고도 홍해에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규모 BI 스피릿 폭격기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미국은 이 스텔스 폭격기들을 이란에 도달할 수 있는 군사 기지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3월 26일 더 워존 사이트는 상당한 규모의 스피릿 폭격기 부대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의 위성 사진은 미국이 이 영국령 섬에 강력한 전투력을 집결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여러분이 매일 듣는 이름이 아닙니다. 인도양에 위치한 외딴 섬으로 일반인에게는 지상 낙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성한 식생, 거의 손대지 않은 하얀 모래 해변, 맑고 투명한 바닷물, 완벽한 휴가지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섬은 미국의 군사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미국이 인도양에서 전략적인 눈과 귀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영국으로부터 임대받은 이곳을 미국은 2036년까지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이 군사기지로 변모한 이 낙원 같은 섬에 정확히 무엇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증거는 명확하고 분명하며 우려스럽습니다. 무선 통신과 위성 사진은 최소한 세대의 B2 폭격기가 이미 섬에 도착했으며 다른 폭격기들도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들과 함께 C-17 수송기와 10대의 공중급유기, 장거리 임무의 필수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두 B2 승무원들이 PIT-11과 PIT-14이라는 호출부호를 사용하여 호주항공교통관제와 통신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이것들은 군 조종사들이 임무 중에 무선 통신에서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시 식별 코드입니다. 특정 작전 중에 항공기가 사용하는 일종의 작전명 같은 것입니다. 이 폭격기들은 디에고 가르시아로 향하기 전에 호주에 들러 급유를 했습니다. 네 번째 폭격기인 PIT-13는 하와이에 비상 착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폭격기인 에이베이도 역시 이동 중입니다. 총합하면 이는 미국의 모든 B2 폭격기 기단의 4분의 1이 이번 작전에 동원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B2 스피릿이 이렇게 특별해서 이토록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히 인간이 만든 가장 뛰어난 무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단 2명이 조종하는 이 폭격기는 음속에 가까운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최대 15,000m 고도에서 비행하고 무려 11,000km를 재급유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공중급유로 그 항속거리는 믿기 힘든 18,500km까지 늘어납니다.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디에고 가르시아는 이란 남단에서 5,0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B2 폭격기가 쉽게 그 나라에 도달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안전하게 섬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란의 악몽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란은 그 섬까지 도달할 항공기나 미사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화력에 관해서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B2는 재래식 폭탄이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최대 80개의 해상 기로에나 230kg짜리 폭탄을 탑재할 수 있고 또는 900kg짜리 대량 파괴폭탄 16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핵무기를 선택한다면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며 각 B2에 최대 16개의 핵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 관통용으로 특화된 B-6111 폭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폭탄은 이란의 어떤 도시라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무기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가격입니다. 각 B2는 약 11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많은 소국의 연간 GDP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이 말은 디에고 가르시아로 파견된 폭격기들만 해도 50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함께 가져가는 모든 장비는 제외하고도 말이죠. 하지만 이번이 미국이 디에고 가르시아를 이란에 대한 군사력 투사의 거점으로 사용하는 첫 번째 사례는 아닙니다. 2020년이란 장군 카심 솔레이마니가 암살된 후 미국은 B-52 폭격기를 그 섬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이란에게 복수를 시도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섬은 또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작전 중 공격을 위한 발사 거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미국이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예멘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후티족과의 문제는 그들이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을 때 시작됐습니다. 2023년부터 이 단체는 상업 선박을 대상으로 약 130건의 공격을 감행했으며 그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가 수에즈 운하를 우회해 아프리카 전체를 돌아가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는 10일이나 더 오래 걸리는 항해를 의미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이러한 공격과 우회로 인해 세계 경제는 약 2천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각 항해마다 약 1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이 추가 비용은 운송되는 물품 가격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제 상업 해역이 안전하지 않아 우리 모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후티의 요새, 미사일 사일로 그리고 지도부를 겨냥해 강도 높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힘의 과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알겠어요. 예멘의 후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란이랑 무슨 상관이죠? 그 이유는 이란이 후티에게 무기, 드론,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이란이 자주 예멘으로 무기를 밀수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영국은 약 500척의 이란 선박이 후티가 통제하는 항구에 입항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무기 유입이 꾸준하고 대규모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트럼프의 이란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후티 지원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월 7일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으며 이는 새로운 핵 협상에 대한 길을 열어주는 조치였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나는 그들에게 협상을 원한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군사 개입을 해야 한다면 그들에게 매우 끔찍할 것입니다. 이 편지는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에게 이 개월의 기한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5월 초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B2 폭격기가 되고 가르시에 도착한 것은 트럼프가 자신의 위협이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방법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 폭격기들은 이란의 어떤 방역도 닿지 않는 곳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일부 중동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단순한 공중력만으로는 쉽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해군대학의 해양전략 교수인 제임스 R. 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하려면 영토를 장악해야 합니다. 항공기는 아무리 가치가 있더라도 육군과 해병대를 지원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영토를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미국의 공격을 이용해 예멘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위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파레야 알 무슬림이 채텀 하우스의 예멘 출신 연구원은 이번 공격이 후티 반군이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며 기도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는 미국을 더 큰 지역적 갈등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후티 반군에게 미국과의 갈등을 유발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이 전쟁은 그들의 이념적, 종교적 신념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공식 구에는 미국의 죽음을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을 이 지역에서 서방의 영향력에 맞서는 더 넓은 저항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단순한 군사 전술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멘을 미국의 제국주의로부터 지키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내부 입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구성원 모집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편 대형 해운사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홍해로 돌아갈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대체 항로에 적응했으며 그 항로는 더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복잡한 교착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은 강력한 폭격기를 이동시키며 인상적인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티족은 거의 이 긴장 고조를 바라는 듯 보이고 전 세계 무역은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나요? 이 미국의 무력 시위가 정말로 이란을 물러서게 하고 후티족 지원을 멈추게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중동에서 더 큰 갈등으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트럼프의 전략, 즉 B-2 폭격기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란을 핵 프로그램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전세계 분쟁과 지정학에 대한 더 많은 분석을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